여러분, 혹시 최근 인도네시아 거리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카르타의 번화가, 수라바야의 카페, 발리의 해변. 곳곳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소리, 바로 한국어입니다. 한류 열풍이 이제 단순한 드라마와 케이팝을 넘어 실제 생활 언어와 문화 전반을 바꾸고 있는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한국화, 그 눈부신 속도와 파급력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대장금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 가족의, 한국의 음식과 전통에 매료되었고,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한 방송국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일본이나 미국 드라마와는 다른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정서와 묘하게 잘 맞았죠. 실제로 겨울 연가가 방영되던 밤에는 거리가 조용해질 정도였습니다.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배용준과 최지우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BTS와 블랙핑크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카르타의 대형 쇼핑몰 앞에서는 팬들이 줄을 서서 K-팝 랜덤 댄스를 펼치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17세 학생 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불러요. 처음에는 뜻을 몰랐지만 그 감정만큼은 확실히 전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졌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많은 청소년들이 K-팝을 통해 한국어에 처음 노출되고 이것이 학습 동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가사 따라 부르기를 넘어 실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 이후 인도네시아 대도시에는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학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어 학원을 찾기가 더 쉬워졌을 정도입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는 한글 쓰기 챌린지, 한국어 발음 따라잡기 같은 콘텐츠가 유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영상을 올리거나 한국 드라마의 명대사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수라바야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안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는 학교에서 배웠지만 한국어는 제 미래를 위해 배우고 있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거나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안디처럼 생각하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단순한 취미가 아닌 실용적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교육당국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후 일부 인도네시아 고등학교에서는 정식으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개설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세종학당 재단의 지원으로 교재가 배포되고 현지 교사 양성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한국어 선택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 시간을 가장 기다려요. K-팝 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지죠. 이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정원이 항상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K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는 K-팝 뮤직비디오를 언제든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취업 기회의 확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한국어 능력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셋째는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며 젊은 인구층이 두텁습니다.
삼성, 현대, LG, CJ 등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우대하고 있으며 때로는 월급이 2배 이상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한국 기업에 취직한 리나는 이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지원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채용되었어요. 한국 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거든요. 리나처럼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경제 전문지는 한국어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곧 경제적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학원들은 취업 준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한국어의 영향력은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길거리에는 떡볶이, 김치찌개, 삼겹살집이 즐비합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은 20대 여성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한류 드라마 속 패션을 그대로 따라 입는 대학생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에 한글 자수가 새겨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한국 문화가 정체성의 일부로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발리에서 만난 한 의류 디자이너는 젊은 고객들이 한글이 들어간 디자인을 선호해요. 그들에게 한글은 세련되고 트렌디한 것의 상징이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카페 간판, 의류 브랜드, 심지어 택시 광고판에까지 한글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카페, 안녕 마트, 행복치킨 같은 간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지 소비자들은 뜻을 정확히 몰라도 한국 느낌 자체를 브랜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라바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부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게 이름을 한글로 바꾼 후 젊은 손님들이 훨씬 많이 찾아와요. 한글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분들도 많고요. 한글 자체가 곧 세련됨, 트렌드, 젊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세대 차이를 넘나든다는 점입니다. 10대, 20대만이 아니라 40대, 50대 부모들도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대화합니다. 인도네시아 가정에서 흔히 들리는 말은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드라마 보자입니다. 이렇게 한국 콘텐츠는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사는 주부시티는 이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보는 K-팝이나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함께 보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먼저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는지 확인해요. 시티처럼 자녀들과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전통 문화의 약화, 지나친 한국 중심주의, 언어 혼합 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가 한국어 단어를 인도네시아어 문장에 섞어 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한 언어학 교수는 젊은이들이 일상 대화에서 사랑해, 고마워, 화이팅 같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어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새로운 문화적 융합으로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를 새로운 문화적 융합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어가 섞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육과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학 국가 1위는 한국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며 이들이 다시 인도네시아 사회에 한국식 가치관과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 라니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 사이에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포부를 밝힙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응시자 수도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토픽에 응시한 사람은 5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시험장마다 젊은 응시자들로 가득 차는 모습은 인도네시아 한국어 열풍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의 관계자는 지금의 속도라면 2030년에는 한국어가 인도네시아에서 영어 다음으로 중요한 외국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약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장으로 일하는 유디는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한국 본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사업 성과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제는 후배들에게도 한국어 학습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어 대사가 등장하거나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가수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활동하는 인도네시아 가수 안드리는 한국어 버전 노래를 발표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반대로 인도네시아 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리의 한 여행사 직원은 한국행 패키지 여행 상품이 가장 인기예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한국 드라마 촬영지나 K-팝 관련 장소를 방문하고 싶어 해요라고 말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들이 한국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어 전공학과를 신설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열의가 정말 높아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구 문화나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이 강했다면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라바야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와이드는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선진국이고 배울 점이 많거든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협력도 더욱 원활해지고 경제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한국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늘어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방송사 PD는 한국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하고 있거든요라고 설명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에서 한국어 학습, 한국 문화 체험, 한국 여행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 유튜버 디키는 한국 관련 영상을 올리면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구독자들이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관련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언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어 교육 정책에서 한국어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의 한국어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서 사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같은 대도시는 물론 작은 도시들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고 있으며 심지어 시골 지역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칼리만탄의 작은 도시에 사는 대학생 파르아는 우리 동네에는 한국어 학원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역적 확산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대도시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움직임이 된 것입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화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이슬람 지도자는 한국 문화에는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좋은 가치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종교의 가르침과도 잘 맞습니다라고 평가합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결합한 퓨전 요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리의 한 요리사는 나시고랭에 김치를 넣거나 렌당에 고추장을 사용하는 등 두 나라 음식을 결합한 요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패션 분야에서도 한국 스타일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으며 현지 패션 브랜드들도 한국 스타일을 접목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패션 디자이너는 한국 스타일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되어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잘 맞아요. 앞으로도 한국적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을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뷰티 산업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K-뷰티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한국식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방법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수라바야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리아는 손님들이 한국 스타처럼 화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국식 메이크업 기법을 익히기 위해 따로 공부도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게임 산업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를 접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게임 개발자는 한국 게임들의 퀄리티가 정말 높아요. 우리도 한국처럼 수준 높은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 웹툰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원어로 읽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생 인드라는 좋아하는 웹툰을 원어로 읽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번역본보다 원작의 뉘앙스가 더 잘 전달되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이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태권도와 같은 한국 전통 스포츠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마스터 김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구령을 익히게 돼요.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는 거죠라고 웃으며 설명합니다.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건강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직접 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라바야의 한 의사는 한국의 의료기술과 연구 논문들을 참고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최신 의료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환자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한국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던하면서도 실용적인 건축 스타일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발리의 한 건축가는 한국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들도 한국 스타일의 집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설명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나 농업 혁신 사례들을 학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농업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부 자바의 한 농업인은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정말 앞서 있어요. 관련 정보를 직접 얻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직접 배우고 싶어요라고 포부를 밝힙니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나 환경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환경 전문가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환경 기술을 연구하면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원문으로 된 자료들을 읽을 수 있게 되니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외교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어가 가능한 외교관들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언어 장벽이 없으니 더 깊이 있는 대화와 협력이 가능합니다라고 평가합니다. 학술 분야에서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문학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으며 한국어로 창작 활동을 하는 인도네시아 작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작가는 한국어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만의 독특한 리듬과 표현력에 매료되었거든요. 언어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소감을 밝힙니다. 미술과 예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미술이나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접하려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리의 한 화가는 한국의 전통 회화 기법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의 예술 철학과 정신을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연구 성과들을 직접 접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라바야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로봇 기술을 연구하면서 한국어로 된 논문과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요. 한국어를 알면 최신 기술 동향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의 영향력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서 두 나라 간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상호 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기성세대들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화 속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거리의 간판에서, 학교 교실에서, 젊은이들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이력서 속에서 이 모든 곳에 한글의 물결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교류의 장이라는 점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공부하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려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수록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 시작된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화 현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문화 교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화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변화가 두 나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글의 물결이 인도네시아 전역을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문화의 힘과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현상을 넘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